안녕하십니까.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은 2년 2개월 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이 만들려고 했던 나라가 이런 것이었나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라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7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주의 실험이 한때 활기가 넘쳤던 한국 경제의 야성을 빼앗아갔다며 지금 죽을 쓰고 있는 우리 경제의 실상을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마치 누가 알까봐 감추고 있는 치부를 남이 갑자기 뛰어들어서 들춰낸 것 같은 수치감과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피니언 섹션을 통해서 한국은행의 갑작스러운 금리 인하를 거론하며 한국 경제가 마치 추락하는 천사와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통신사의 아시아 경제 담당 컬럼니스트인 슐리 렌은 한국은행이 정책을 180도 바꾸며 금리를 올린 것은 추락하는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한때 아시아의 호랑이였던 한국 경제는 현재 도그하우스, 즉 개집 신세가 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슐리 렌이 밝힌 한국 경제의 주요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한국의 주식시장은 아시아에서 파키스탄 다음으로 최악의 성적을 내고 있다. 원화의 연중 누적 수익률은 아시아에서 꼴찌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의 파장에 시달리면서 일본과도 무역 분쟁을 겪고 있다.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지난 6월 연초에 대비해서 24.3%나 추락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기간 동안 소비자 신뢰지수는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삼성전자와 롯데 등을 포함한 기업들, 투자자, 심지어 시민들마저 동남아로 탈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2018년에 16.4%, 올해도 10.8% 인상을 단행했다. 이처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작년에 일자리 증가는 8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그래서 중소기업 및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기업들도 신흥국으로 옮겨가고 있다. 경제 역풍을 맞게 된 문재인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2.9%만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반발로 노동계가 파업하는 등 들끓고 있다. 여건이 자꾸 나빠지고 한국 경제의 경상수지 흑자가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 폭을 제한한다. 외국인 자본의 엑소더스를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에는 더 이상 어떠한 카드도 남아있지 않다. 오직 사회주의 정책을 재고하는 것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불과 2, 3년 전만 해도 무역규모 세계 6위, 경제규모 세계 10위라며 큰소리치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처럼 처참하게 찌그러질 수가 있을까 하는 답답한 생각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신뢰받는 경제 전문 미디어에서 내놓은 수치가 잘못됐거나 엉터리일 리는 없을 겁니다. 며칠 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국내 언론의 보도 태도를 비난하면서 토로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팽팽한 긴장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신중하게 한 발 한 발 내디디고 있다고 한 말도 그대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익을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공직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2017년 재작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9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던 말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해하며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다려왔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탈원전이니 태양열 발전이니 신에너지 정책이니 하며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을 걱정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나고 시간이 갈수록 여기저기서 예상치도 못했던 펑크가 나고 부작용만 나오고 대체 연료인 태양열 발전이니 화력 발전이니 하면서 생돈만 천문학적으로 퍼붓고 있습니다. 탄탄했던 한전은 탈원전 때문에 조 단위의 빚만 떠안고 거대한 적자 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신 화력 발전을 돌리려고 엄청난 돈을 들여 해외에서 석탄 사오지. 석탄 떼니까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엎지. 세금, 최저임금, 주 50시간 근무제, 강성노조 등살에 제대로 돌아가는 공장이 얼마 없습니다. 자영업자, 중소기업들 못하겠다고 나자빠지고 대기업들마저 뿌리채 흔들리지. 지금까지 땀 흘리고 공들여 쌓아온 우리나라 경제의 기본 틀마저 통째로 무너지고 있다고 아우성들입니다.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하는 한미외교와 한일협력의 틀을 뒤흔들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적인 북한과 중국의 비율을 맞추며 안보 태세까지 심각하게 약화시켰습니다. 육지의 휴전선, 해상 NLL의 경계 태세마저 느슨하게 돼버렸습니다. 동해안으로 북한에서 삼척까지 목선을 타고 와서 부둣과 방파제에 배를 묶어놓고 육지까지 올라왔어도 군에서는 낌새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서해안 해군사령부에서 멀지 않은 바다에 잠수함의 잠망경 같은 것이 움직였다는 신고가 있었지만은 그게 잠수함의 잠망경이었는지 아닌지 깨름직한 채로 어물어물 넘겨버리는 마음씨 좋은 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문제들이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식 날 국민에게 약속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던 계획, 바로 그것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그렇다고 대답해도 국민으로서는 지금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2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변해온 것만 해도 우리 국민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상상조차 못하던 나라가 됐기 때문입니다. 순진하고 어리석은 국민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것이 이런 것이었던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